귀 큰 놈 진짜 사기 아니냐? 삼국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비가 적으로 나오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 귀 큰 종나라의 군주 주변에는 무슨 A급, S급 장수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즐비하거든요. 삼국지 게임 속 유비는 항상 매력 수치가 만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캐릭터 혹시 현실에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씬에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가수, 배우, 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감독, 스트리머, 학자 각계각층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서 자발적 역삼고초려 러브콜을 보내는 마성의 유튜버. 오늘 브랜드 이야기의 주인공 침착맨입니다. 뭐 구독자 많으니까 서로 빨대 꽂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맨의 영상을 보다 보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스트들이 채널에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막상 게스트들이 방송에 나오면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선 엄청난 전문가들이 침착맨과 킥킥대며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노닥거리고 그냥 친구랑 노는 것처럼 진심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한번 출연했던 게스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오고 또 오고 결국엔 침착맨 유니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의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중년의 털보 아저씨에게 어떤 마성의 매력이 있는 걸까? 오늘 디그에이는 그 질문을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유튜버를 넘어 브랜드로서의 침착맨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그냥 좀 웃긴 아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튜브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휴먼 미디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호들갑은 빼고 브랜드로서의 침착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침착맨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말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는 만화가 시절부터 보법이 달랐습니다. 초창기 웹툰계에서 이말년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폭주기관차 같은 존재였죠. 매주 연재되는 이말년 시리즈는 업로드되는 날이면 각종 커뮤니티를 도배했고 웃음의 타이밍, 수위, 그치고 빠지는 각도까지 이건 진짜 학습으로는 절대 안 되는 B급 감성이었습니다. 웃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웃겨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 그는 정확히 그런 타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웹툰 연재 시절부터 트위터 같은 SNS를 열심히 했고 세상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이말년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게임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게임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하스스톤을 주력으로 플레이했고 이후엔 히오스를 자주 하면서 수장님이라는 애칭도 생겼죠. 그리고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비로소 대중 예능판에도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18년 이말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점점 만화보다는 방송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똑똑하기로 유명한 웹툰 주간 연재보다 라이브 방송이 자신에게 훨씬 잘 맞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침착맨도 여러 번 자신의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세상은 이말년보다 침착맨이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진정성, 고유함, 시의성, 꾸준함, 진고식구라는 브랜딩의 핵심 축을 기준으로 침착맨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브랜드로서 침착맨이 가진 진정성입니다. 침착맨, 웹툰 시절 이말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탑을 찍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B급 감성에 살아있는 교과서죠. 실제로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도 웹툰 대중화에 이말년의 공이 컸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어야만 나오는 결입니다. 게임, 만화, 인터넷 커뮤니티, 서브컬처의 자잘한 뉘앙스까지 침착맨은 그 안에서 오래 놀았고 살아왔고 그 세계의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피스, 킹덤, 진격의 거인 같은 만화를 주제로 거의 무한으로 콘텐츠를 뽑아내는 걸 보면 와, 이건 진짜 아니면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오래 본 시청자들은 다 알 겁니다. 침착맨이 사실 엄청나게 박식한 사람이라는 걸요. 만화, 영화, 게임, 커뮤니티 상식, 인터넷 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축적된 걸어다니는 서브컬처 나무 위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무심한 듯 솔직한 화법이라는 강력한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식 같은 건 없습니다. 침착맨은 그냥 친구랑 영상 통화하듯 툭툭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투, 이상하게 친근한 리듬, 그리고 언제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톤. 그래서 침착맨은 유튜브에 켜두고 밥을 먹을 때 보기 딱 좋은 사람, 소위 말하는 밥 친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의 콘텐츠는 말하자면 연기 안 하는 배우가 주연인 일상극. 그는 그런 척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걸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방송을 보면 묘하게 편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재밌지? 라는 느낌보다 그냥 계속 보고 싶다 쪽에 가까운 느낌이죠. 이건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기질이고 침착맨의 타고난 성향 덕분에 가능한 매력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는 티가 납니다. 다음으로 침착맨의 고유함입니다. 침착맨의 영상의 댓글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 꼭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아우 킹받아
기분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왠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알 수 없는 감정. 근데 이 리액션부터가 침착맨 콘텐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유한 반응입니다. 사실 침착맨이 다루는 주제 자체는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가끔 시사도 다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걸 침착맨이 하면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침착맨은 자기가 쓰는 말, 말투, 영상 톤, 심지어 그림체까지 모든 콘텐츠 구성 요소에 본인만의 문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만화가 이말년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의 그림체는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었죠. 본인은 종종 나는 그림 못 그리는 만화가다 라고 농담 삼아 말하지만 그림을 좀 그려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침착맨의 필력이 뛰어나다는 걸요. 캐릭터의 특징을 한 줄로 잡아내는 요약력, 툭 던지는 말 같은 어딘가 찰진 대사,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그 감각은 고스란히 유튜브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그린 채널 배너와 프로필, 영상에 들어가는 각종 일러스트, 그리고 방송 중 자유롭게 그려내는 캐릭터들까지 이 모든 게 모여서 침착맨이라는 브랜드의 시각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송 스타일도 고유함 그 자체입니다. 콘셉트를 딱 정하고 운영하는 다른 유튜버나 스트리머와 달리 침착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게임 방송인데 토크쇼 같고 인터뷰 같더니 갑자기 개인적인 TMI가 터지고 뉴스처럼 시작해서 예능처럼 끝나는 방송, 이 모든 장르가 하나로 섞여 있는데도 보는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 오히려 아 이게 침착맨 스타일이지 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결국 침착맨은 말과 그림, 장르와 화법까지 모두 자기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성입니다. 침착맨 방송은 사실 호흡이 빠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느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별 말 없이 진득하게 게임만 한두 시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맥락 없는 농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느릿느릿한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함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2010년대 후반부터 유튜브는 속도와 자극의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사람들의 도파민을 빨리 터뜨리나 경쟁이었죠. 크게 웃고 빠르게 편집하고 제목은 자극적이고 말투는 리액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침착맨은 본인만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슬리퍼 끌고 동네 산책 나가듯 터덜터덜 자기 템포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뛰었다가 쉬었다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시청자는 그 리듬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침착맨은 본 채널 외에도 침착맨 플러스는 81만, 원본 박물관은 44만의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리고 편안한 콘텐츠에 분명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방증이죠. 밥 먹을 때 보기 좋아요 잠들기 전에 틀어놓기 딱이에요 MZ세대가 침착맨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빠른 영상, 큰 소리, 화려한 컷들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침착맨의 방송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착맨이 시청자와 만들어내는 관계의 밀도도 아주 독특합니다. 대청자와 가청자라는 호칭을 넘나들며 선 넘는 채팅엔 단호하게 그건 아니지 라고 끊습니다. 적당히 친하지만 무례함은 안 됩니다. 이 미묘한 거리 조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계에서 보기 드문 정말 예술적 밀당 실력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침착맨의 콘텐츠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에 쌓인 피로를 침착맨의 영상을 보며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침착맨이 가진 브랜드로서의 시의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침착맨의 콘텐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말년 시절부터 주간 연재라는 피말리는 루틴을 수년간 견뎌온 사람입니다.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고 독자의 반응을 바로 체화하며 대중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온 경험, 그건 그저 웹툰 작가였다는 이력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의 본능을 체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공이 있었기에 침착맨이라는 유튜버는 크리에이터를 넘어 하나의 미디어 브랜드로 확장될 수 있었겠죠. 지금의 침착맨 채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채널 외에 원봉 박물관, 침착맨 플러스, 그리고 팬 커뮤니티, 침하하까지 영상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생방송, 쇼폼, 편집본, 라이브 토크까지 넘나들고 유튜브, OTT, 심지어 레거시 방송까지 플랫폼의 경계를 넘는 크리에이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많은 콘텐츠들이 각기 다른 결을 가지면서도 모두 하나의 축, 바로 침착맨이라는 브랜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영상 하나 보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침착맨이 만든 세계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에 가깝습니다. 댓글에서 농담을 주고받고 커뮤니티에서 밈을 만들고 팬아트나 굿즈를 통해 2차 창작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다트머스 경영대학원의 케빈 레인 켈러가 말한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의 최상단, 브랜드 레조넌스 단계에 도달한 상태인 것입니다. 즉 침착맨이라는 브랜드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서적 연대가 형성돼 있는 거죠. 결국 꾸준함이라는 건 숫자나 업로드 주기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콘텐츠를 계속 실험하는 유연성, 팬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일관성, 이 모든 걸 침착맨은 조용히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란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침착맨은 그 자체로 새로운 브랜드의 표본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겠죠.
복싱을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뭘까요? 강력한 펀치를 치는 법.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뺄 줄 알아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반응이 빨라지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고 날카로운 한 방을 꽂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침착맨은 바로 그 힘 빼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그는 여전히 힘 한 번 안 주고 툭툭 잽을 날리는 관록의 복서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는 난 열심히 하지 않아 라고 툭 내뱉지만 오히려 그 무심한 태도에서 브랜드로서의 무게가 묻어납니다. 가볍게 웃기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내공, 그게 바로 침착맨이라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진고 19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진정성,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진짜는 통한다. 고유함, 보는 순간 아 침착맨이다 싶은 아이덴티티, 시일성, 시대에 맞는 여유와 간극을 아는 태도, 꾸준함,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국밥 같은 세계관. 오늘 저녁엔 침착맨의 진격의 거인 설명회를 틀어놓고 맥주 한 캔 따야겠네요. 디그에이는 다음에도 우리 주변의 익숙한 이름을 브랜딩이라는 관점으로 깊게 파헤쳐 새롭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